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적인 내용보다가 유교적인 내용을 좀 특히 우리 거사님들보다가 보사님들이 옛날 이조 때 지켜나가던 내윤, 또 내치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뭐고, 삼종지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삼불거와 여유, 이제 오불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나 그러면은, 왜 스님께서는 이 시대하고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을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분도 좀 계시지만은, 자금 우리나라의 그 실정을 보면은 8.15 해방과 동시에 서구적인 물질 문명이 도래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발전해 가지고 조반석죽, 아침밥 저녁죽이 어렵던 사람들이 고기 반찬에 밥을 먹고 뿔떡배 석쇠적삼도 못 입던 사람이 지금 좀 실크 브라우스를 입고 육체적으로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경제는 발전했지만은 또 우리 생활은 극도로 또 쫓기고 있어요. 또 자녀들 교육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어머님들은 아들이나 딸들이 지켜야 될 인성교육, 인의예지, 도덕 같은 것만 책임지고 이제 글공부라든가 그런 교육은 아버지가 책임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들은 그 생활은 편안하지만은 그 엄마들이 애들 교육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또 생활 자체도 항상 불안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편안한 것이 아니고 음식은 잘 먹고 옷은 잘 입고 생활은 부유하지만은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하고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하가 고막 끼어졌어요. 아래 사람이 우 사람을 존경할 줄도 모르고 또 받들 줄도 모르고 또 동서간에만 하더라도 옛날에 맏며느리는 절대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누구는 자식 아니냐 이런 식이 돼가 있고 또 조상 제사 같은 거 받든다든가 접빙객 손님을 맞이하는데도 요즘은 이제 손이 없어진 그런 사회예요. 옛날에는 칭칭시하에 조부모 모시고 그래 생활을 하다가 보이면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오면 이제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접빙객 같은 것도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고 동서간에도 맞동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권위가 없다가 보니까 일만 많으니까 딸을 낳아가 길러가지고도 나무 맏며느리로는 절대 잘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남 죽도록 길러가 가르쳐 놓은 아들만 홀딱 뺏어다가 사이 삼고 부모 모시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또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집가는 당사자들도 맞이를 꺼리요. 그 맞이가 싫다고 지차만 찾아가지고 시집가려고 한 사람 지는 가가지고 맞이 절대로 안 놓고 지차부터 쑥쑥 잘 놓겠네. 자기도 맏아들 낳아요. 근데 왜 맞이가 싫었냐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일은 많고 힘들어도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지키는 내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 첫 규절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여인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맏며느리로 시아버지가 죽고 시어머니 혼자
살아 계시면은 맏며느리가 제사를 맡아 지내야 되고 또 이제 접빈객,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매사를 반드시 시어머니께 여쭤본 뒤에 시어머니 영을 받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행하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차 며느리는 또 매사를 맏며느리, 맏동서에게 물어가지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맏며느리에게 어떤 일을 제시하면은 또 그 일을 맏며느리는 또 지차, 아시동씨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시켜야 되는데 시어머니 영을 받아가지고 시키는데 무례해서는 또 안 돼요. 맏며느리도 내가 맞이다. 너는 지차다 해가. 또 시부모가 만일 이제 지차 며느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은 맏며느리는 질투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맏며느리에게 지차 며느리는 맏동생에게 부모가 시켰지만은 또 여쭈어 가지고 그렇게 무슨 일을 행해야 되더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아래 사람에게 그 셋째 며느리에게 또 이제 시킬 때도 너무 무리하기나 예의에 벗어나서는 안 되고 이제 참 차례대로 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님께서 그 참 맞동서 힘든다고 둘째 내게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제 맞동서가 마음을 안 상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차례가 있고 또 우애가 있고 또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전부 그러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없어지고 왜 이런 말을 또 이제 참 세전에 하느냐 그러면은 여인들이 또 이제 요즘은 시집살이 없고 결혼해가지고 타강객지에서 남편하고 나가 살다가 제일 어렵고 힘들고 또 갔다 와가지고 부부간에 많이 싸움을 한다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서로가 지켜 나가야 될 예의 도덕과 또 책임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맏며느리는 응당, 내가 남의 집 장부, 맏며느리로 올 때는 그런 책임을 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결혼해가지고 바로 살림 나가지고 있다가 특히 제사 지내는데 음식장만 하는 거. 사실은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여인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해 주면은 제사 차리는 것 같은 거는 또 이제 바깥 양반들이 또 차리게 돼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뭐 차리는 예의 범절 같은 것도 잘 몰라요. 또 이제 음식도 그 이제 옛날에는 남인집 뭐 이제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집들이 또 조금씩 틀리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는 양반집에서는 가위를 재려도 홍등동백서 이제 붉은 빛을 가진 가위 같은 거는 동쪽으로 놓고 또 이제 전부 깎아가지고 놓기 때문에 밤이라든가 대추 같은 게 희니까 서쪽으로 놓거든. 또 중인들 집에서는 조율시이 또 그런 식으로도 놓습니다. 그래서 홍동백서 조율시이 자포우해 어동육서. 그런데 해는 뭐냐? 그걸 잘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왜 모르느냐 그러면은 그 해자는 삭힐 해자라요. 그 무엇을 가지고 삭히느냐? 엿기름을 가지고 삭힌 음식을 식혜인데 줄이 가지고 해다 그래요. 그 식혜를 원래 씁니다. 근데 요즘은 단술, 우리말로 하면은 하문식으로 감주를 가지고 식혜다 그래요. 사실 물이 있고 또 다리 가지고 익은 거는 그 식혜를 안 캐요. 주자가 들어가 가지고 감주, 또 우리말로 하면 단술, 또 감주도
보통 해가지고 먹는 막단술이 있고 또 이제 잔치 같은 걸 해가지고 윗손, 그건 하문식으로는 상객이라 그래요. 윗상자, 송객자, 상객, 윗손이라 그래요. 그분은 누구냐? 아들을 장계 보낼 때 윗손으로 아버지가 따라가고 딸을 출가시켜가지고 신행 갈 적에 또 친정 아버지가 따라가요. 그 손님을 극진히 이제 대접하는데 그 우손에 오면은 또 큰 상을 꾸미가지고 그렇게 할 때 올라가는 그 이제 단술 감주가 따로 있어요. 그 이제 경상도 북쪽 지방으로 가면은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요, 석감주라고 해가지고 감주를 단지에다가 담아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흙강 같은 데나 바깥에 내놔놓고 왕결을 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바깥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은은하게 달아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왕겨가 다 불 붙으면 그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익어지고 다리져요. 그럼 빛깔이 바뀌집니다. 어떤 색이냐 그러면 수정과 색같이 밝게요. 그걸 이제 석감주라 그래요. 또 경상도 남쪽 지방으로 가면 많이 하는 이제 감주 가운데 점주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방에서 삭힙니다. 솥에서 안 삭히고. 그래서 이제 엿기름을 빨아가지고 깔아앉혀가지고 윗물만 따라가지고 그 방에서 구들묵에서 삭혀가지고 그래 이제 다 삭으면은 달이면은 거기 이제 물이 맑게요. 그럴 적에 막 이제 솥에서 끓어오르면은 건더기를 건져가지고 따로 놔놨다가 먹을 때 조금씩 띄우면 그 쌀이 동동 떠요. 그걸 점주라 그래요. 점주. 그런데 제사 때 쓰는 식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사는 여러분들이 제사도 지금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지내요. 대한민국 사람들 거진 한 60, 70%가 제사를 잘못 지내는 경우도 많고 나무 제사 아닌 날 입제날 제사를 많이 모시는데 그 제사는 산 날 지내느냐 죽은 날 지내느냐 물어보면은 죽은 사람은 산 날로 제사 지낸다 그러고 대답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제사는 기일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첫 시간 자시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가지고 제사 드는 입제날 산날 음식만 장만해가지고 돌아가신 날 첫 시간 자시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돌아가신 날 첫 시간이 자시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사를 모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달기 울면은 귀신이 간다. 그 축시에 개명하니까 축시에 닭이 우니까 축시까지도 가지 말고 자시의 정성껏 제사를 모시라고 하는 말이 다룰 말 귀신이 간다. 다룰기 전에 지내라. 다루기 전이면 축시에 달기 우니까 자시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 자시는 돌아간 날 첫 시간인데 그 첫 시간에 모시기 위해 가지고 음식만 산날 장만하는 거예요. 요즘 그치 초저녁에 지내려 그러면은 돌아가신 날 음식 장만해가 돌아가신 날 초저녁에 지내면 돼요. 되는데 초저녁에 지내면서 산날로 지내면은 제사 잘못 모시는 거예요. 제사날 아닌 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날은 기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하면 옛날에는 저녁밥을 해 먹을 적에 숯밥 제일 먼저 이제 밥을 한 그릇 떠냅니다. 떠내가지고 엿기름 가루를 쳐가지고 보드란 가루를 가지고 그 밥에다가 요렇게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한 식기 담아가지고 이제 구들묵에 묻어 놓으면 한 서너 시간, 너댓 시간 지내가면 제사 지낼 때쯤 되면 폭 사가요. 그걸 이제 올리는 거, 그거 식혜예요. 식혜인데. 그래서 식혜를 모하면은 단술도 물 없이 건더기만 건져가지고 올리는 것이 고기 해입니다. 식혜. 그 식혜 올라간 자리에 해라 그래. 그래, 자포. 좌측에는 포를 놓고 우측에는 식혜를 올린다. 그 말씀이야. 그런 거 외워놓으면 제사상 차릴 줄 알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밤을 치잖아요. 그 남자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할 적에 방에서 이제 밤도 치고, 그 다음에 문어다리도 오리요. 오리 가지고 그 이제 포가 올라가는 구에 이제 요래 보기 좋게
장식을 하기 위해서 문어다리를 오리는데 요즘은 이제 오리 가지고 다 팔더라고. 그런데 그걸 사다가 어떻게 쓰는지를 또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분들이 되면은 이제 제사를 많이 모시보기 때문에 밤 칠 줄도 알고 문어다리 오릴 줄도 알고 그러면 이제 애들은 또 문어다리 같은 거 오릴 적에 그 떨어지는 거 옛날에는 음식이 귀하고 또 과일 같은 거 귀하고 그 이제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붙어 앉아가지고 그런 거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밤 칠 적에 마지막으로 이제 칼로 요래 오리내는데 거기는 이제 밤 알이 많이 붙었거든. 그런 것도 주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라든가 능건 같은 게 두미만 하는 집도 있고 다 깎아 올리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껍데기 주워 먹으려고도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잠을 안 자고 주워 먹고 그러던 그 이제 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요, 누집 그 이제 처녀들이 가연한 사람이 있으면은 곧 시집을 가야 되니까 사랑방 같은 데서 집안 그 이제 참 남자분들이 그 가르쳐 줍니다. 그 이제 매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고 갱은 어디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참 과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런 거를 내용적으로 이제 제일 첫째 그 집안에 시집을 가는 집안이 옛날에 노론의 후손인가 소론의 후손인가 남인 집인가 북인 집인가 그걸 봐가지고 이제 과일도 홍동백서로 차리는 것도 가르치고 이제 조율시로 이렇게 차리는 거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거 차릴 것도 자포, 우회, 어동, 육서 뭐 요런 것도 이제 또 가르쳐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사 다 차려지는 거예요. 차례상도 다 차려지고 그렇게 가는데 그래 이제 사실은 그 기일 제사나 이제 명절 차례를 모실 적에도 지차들도 다 오는데 이제 만며느리가 주동이 돼 가지고 이제 음식을 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독도 하고 시키기도 해요. 그것도 일 많다고 요즘은 이제 만며느리로 시집도 안 보내려고 그러고 또 만며느리 시집 가봐도 옛날 같이 절대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우리가 서구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서 도양 정신 문화와 예의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박살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 옛날에는요. 고려 때까지는 여인들의 권한이 남자들하고 평등했어요. 그래서 고려에서 2조로 넘어오면서 이제 참 유교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또 여인들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나 그러면은요. 시큰 데리고 살다가도 이제 데리고 살기 싫으면은 이제 보내요. 그래 여자들은 옛날에 이제 시집 가서 7가지 좋지 못한 일을 범하면은 그냥 쫓아보내는 거야. 쫓아내도 꼼짝 못하고 쫓겨가는 게 그게 칠거지약이라. 제일 첫째가 이제 불축 부모거라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쫓기가도 입도 한마디 꼼짝 못 하고 가는데 그건 요즘도 좀 해당이 되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날씨 같은 게 꾸무리하면은요 경상도에서 뭐라 그래놓고만 저녁 굶으면 시어머니 꼴 같다 그러거든. 요즘은 며느리한테 저녁 먹어도 썽도 못 내요. 난 그 요즘 바꿔가 말할 거면 썽난 며느리형 꼬라지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거라. 그러거든. 근데 옛날에는 그거는 이제 맞는 거예요. 불효부모 하면은 시집 가면은 시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되면은 내 부모나 친정부모나 시부모나 친부모나 똑같이 또 남자분들도 내 부모나 처부모나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남자가 처부모 안 생기는 건 괜찮고 여자가 시부모 안 생기는 건 그건 이제 죄가 됐어요. 그래서 쫓아내도 입도 뻥긋 못하고 쫓기가는 거야. 칠거제약의 제일 첫째 조건이 이제 불축 부모직 그거거든. 그 부모에게 불효하면 가요. 불효직 처출이야. 처는 쫓아내도 된다. 그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자거거든. 무자직 처출이야. 자식을 못 놓으면은 여인을 보내도 돼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남자가 병신인가 여자가 병신인가 무자적 자식만 못 놓으면은 그러면 여자 탓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마누라를 놔두고 유처치처럼. 그 이제 또, 쳐도요, 자식이 없다고 이제 시집 한 번 가가지고 혼자 된 사람을 데려온 사람, 그거는 사실 첩이야. 첩이고, 자식이 없어가 자식을 보기 위해 가지고 천으로 데려오면은 그거는 유처, 처가 있는데 또 치처한다. 그자는 아들은 이제 서자가 아니라요. 응? 작은 마누라가 낳았어도. 그런데 또 어머니가 죽고 어머니가 들어도요, 가부가 들어오면은 그건 서모고, 처녀로 다시 제치로 오면은 그건 계모입니다. 거기서 낳은 자식은 전처의 소생과 똑같이 이제 참 적자를 인정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음란즉, 이제 음란즉 처출이거든. 여자가 시집와가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라, 군춤 넘기고 남은 남자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아내의 자기가 없으니까 그런 건 보내야 돼. 요즘은 대한민국 여자들이 한 60, 70%안 쫓겨나가겠나. 옛날 여인들은 정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여인들이 이제 시집 갈 때 아름답게 보이라고 고름에다가 노르개를 찹니다. 그 노르개 문화가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은요, 어머님이 딸에게 여인의 정조가 이렇게 소중한다는 걸 무언의 교육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은장도를 치어 가지고 은장도를 가지고 가장 손이 가기 쉬운 고름에다가 노르개를 만들어 가지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들의 정조는 목숨보다가 귀하니까 어떤 경우에 몸을 지킬 수 없으면은 이 칼을 가지고 자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조는 지켜야 된다는 것을 무언의 교육으로 일러주는 것이 거기 이제 은장도 치어가지고 노르개로 매듭을 만들어가지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 노르개 문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물질이 흔하니까 뭐 친정 시집 시부모도 며느리한테 은장도 선물도 한다 그랬디다마는 그거는 강요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건 강요고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거는 그건 교육입니다. 그만큼 소중했는데, 그래 이제 음란하면은 쫓겨가야 되지. 그런데 그 다음 게 이제 투거라는 게 있어요. 질투. 질투적 처출이거든. 그런데 남자는 쥐할 짓 다 하고 그거 질투한다고 여자 쫓아보내가는 안 되잖아. 안 맞는 거지. 안 맞지만은 2조 500년은요, 무교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남존여비, 남자는 하늘같이 높고 여자는 말이라 종같이 천하다. 그래가 시큰 데리고 살다가도 데리고 살기 싫으면은 쫓가 보내는 7가지 조건. 그게 7거지약이라 그러는데 이 시대는 안 맞는 게 많지. 질투하면은 보내요. 투거. 그 다음에 이제 유악질거라 하는 게 있어요. 악질. 병이 있으면은, 그 나쁜 병, 질병이 있으면은, 이제, 보내도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조건이 시집에가 들린 병이면 이 집에서 들린 병인데 보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친정에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모르고 혼인했다가 그러면은, 뭐 이제 참 모르겠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여인들이 뭐 친정에서 병이 났다, 시집에 와서 났다, 할 것 없이 고치기 어려운 이제 불치의 병, 그걸 악질이라 그래요. 있으면은 보내도 된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다은거라는 게 있어요. 여자들이 말이 많으면은 형제간에 자꾸 불목하기가, 화목하기가 어렵거든. 서로 동서간에 말이라 이간질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중상모략해가지고 싸움질이나 해서 이제 참 이간질 붙어가지고 형제간에 화목을 모하기는 안 되니까 여인들은 말이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고, 또 옛날에는 양반집 같은 데는요, 아래 것들을 데리다가 이제 음식을요 장만한데 거들고 그러면은요 이야기하고 그러다 춤티 나올까봐요 생밤을 입에다가 물려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물고 있으라 거기야. 그럼 말하지 마라. 말하면 깨끗한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 음식에 춤 튀어간다 거기야. 그런데 어쨌든 다은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병이 있는 사람, 투거라는 게 있어. 도둑질을 하면 쫓기가도 돼요. 그런 건 쫓기가야 되겠지. 그래서
근데 또 도벽이 있어도 친정에 가가지고 탐이 나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도 있거든. 그건 이익되니까, 뭐, 안 보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다 손버릇이 나쁘면 다 보내야 돼. 요게 칠거지약이야. 칠거지약이 첫째는 불효하면은, 둘째는 무자하면은, 셋째는 음란하면은, 넷째는 이제 질투하면은, 다섯째는 악질병이 많기나, 여섯째는 말이 많기나, 일곱째는 손버릇이 나쁘가 도둑질하기나 하면은 이제 보내도 꼼짝 못 하는 건데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게 있지요. 그래 이제 무자도 누가 병신인가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란한 거는 안 되겠지만은 질투하는 거는 지는 나가가 바람 피고 지 할 짓 다 하고 마누라 질투한다고 보내면 이런 거는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기지만 옛날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 이제 칠거지약의 테두리 안에서도 그 이제 참 꼼짝 안 하고 뭐 살았는 같지만은 그래도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 살면은 그래도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래도 이제 참 마음적으로는 물질은 어려웠지만 편안하게 살았다는 것이세요. 근데 요 칠거지약에 해당이 돼도 보낼 수 없는 삼불거라는 게 있어요. 삼불거. 여인들이 무작정 쫓아 보내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 이제 그 칠거지약에 해당이 됐는데도 이제 보내지 아니하는 세 가지 보내지 못하는 조건, 그게 삼불거. 그런데 그게 뭐냐? 여자를 데려올 적에 혼인을 할 적에 그 부모에게나 여자의 주혼에게 이제 버리지 말아다 하려는 부탁을 받고 K 승낙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은 못 보내요. 그 다음에 또 친정에 부모 형제가 없으면은 갈 곳이 없으면은 못 보냅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시부모님의 3년상을 함께 치른 아내는 칠거지약에 해당이 돼도 못 보냅니다. 못 보내요. 그래 옛날에 남자들이 어디 첩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걸 버리기 싫으면은 언제 데리 들어오느냐 그러면은요. 초상 때 들어가고 머리 풀고 들어온 사람은요. 초상 때 머리 풀고 삽자기 들어온 여자는 못 끌어냅니다. 그래 와가지고 같이 상주를 지내고 3년상을 같이 지낸 사람은 큰 마누라가 인정해야 돼요. 그건 또 못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칠거지약에 해당이 되지만은 부모님 3년상을 함께 보내고 복을 입은 아내는 또 보내지 못하고 또 이제 아내가 시집 오기 전에 아주 가난하고 빈천하던 집안에 그녀가 시집한 뒤로부터는 살림살이가 또닥또닥 이래가지고 부귀하면은 이제 버리질 아니합니다. 칠거지약에 해당이 돼도. 왜냐하면 그녀는 다복한 사람으로서 그 집안을 일으키고 흥하게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을 일으킨 장 본인이기 때문에 그건 안 보냅니다. 여기 삼불거야. 삼불거. 그 이제 그 제일 첫째가 시집 올 적에 친정 부모나 혼주로부터 이제 참 잘 됐고 살고 버리지 말고 참 평생을 살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승낙을 했거나 또 친정에 부모 형제가 없어가지고 갈 곳이 없으면은 이제 안 보내는 게 그게 첫째고 둘째는 부모 상을 같이 입은 사람은 보내지 아니하고 셋째는 가난한 집안에 들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참 집안을 일궈온 사람은 다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지 못한다는 거 여기 있는데 요거는 삼불거라 그래요. 그 7거 7가지 보내는 조건이 있는데 7가지 보내는 조건에 해당이 돼도 요 또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면 보내지 아니한다. 요건 삼불거라 그래요. 그래 그다음에 또 뭐 재미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러면은요. 여유 오불치라는 게 있어요. 요건 여자 집안에서 남자를 사이를 데리는데 안 데려오는 5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여유 오불치라는 것이 있어요. 오불치. 여자들이 여자 집안에서 사이를 맞아들이는데 5가지 종류에 해당이 되면은 그건 절대로 사이를 삼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첫째가 뭐냐?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집안.
자손을 취하지 않는다. 역적 집안 자손이라든가 도둑놈 집안 자손이라든가 살인 집안 자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드러나는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집안 자손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인물이 잘나도 취하지 아니한다. 둘째는 인류를 어지럽히거나 인륜 도덕을 어지럽히거나 행실을 바르게 갖지 못하여 그 가정을 문란시키는 사람은 사위로 맞아들이지 않는다. 셋째는 그 집안에 형배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자손을 취하지 않는다. 조상 가운데도 무슨 도둑질하다 형배를 받았던가 뭐 역적을 하다 형배를 받았던가 살인을 해서 형배를 받았던가 해가지고 이제 형벌 받은 집안 자손은 취하지 않는다. 넷째는 대대로 고약한 병이 있는 집안 자손은 들이지 않는다. 그러거든 사이로. 그런데도 또 자진해가지고 여인이 가는 데는 할 수 없는 걸 봤어요. 내가 처음으로 산중에 살다가 조그마한 절을 하나 얻어주 가지고 이제 참 거기서 한 18년 동안에 살았는데 그 절 신도 가운데 친시가에 다 효부고 친정부모는 살리시 효녀인 분이 우리 내가 있는 절에 다녔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시왕가에서 를 대표해가지고 이 방자 여사가 충효정가라는 현판을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효부 연려각을 세우라고 이 현판이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 어째서 친정부모에게 효도가 되고 시부모에게도 효도가 되었느냐 그러면 시집은 보성 오씨 집안인데 종손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다가 불치의 병이 들리있어요. 불치의 병이 들리는데 그런 게 이제 종손이 이제 18대인가 17대를 그때 내가 효부 이제 효녀 잔치를 할 적에 이시왕가를 대표해가지고 방자 여사가 그 현액을 전달하러 오는 날 잔치를 했는데 그 참석을 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신도님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친정집은 아주 가난했대요. 엄청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런 집안 딸인데 들으니까 보성옷이 양반의 집 18대 종손이 병이 나가지고 이제 참 장가를 못 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이제 양자를 하든가 지차로서 이제 참 종가를 이어가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자진해가 시집을 가는데 그 이제 양반집이고 부잣집이니까 그 일대에 오주사 댁이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 부자예요. 그런 집인데 이제 자진해가지고 우리 친정 아버지 어머니 먹고 살 수 있도록 신나락 한 가마에 뿌릴 만큼만 뿌려가지고 거기서 낳는 모를 가지고 심을 만큼만 땅만 주면은 내가 시집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나락 한 가마이면은 논이 아마도 뭐 몇십 마지기는 안 됐겠어요. 그 부잣집에 몇 천석을 하던 집안에서 뭐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받고 17, 18되는 젊은 처녀가 이제 처녀로서 신랑이 얼마나 몸이 안 좋았나 그러면은 그 이제 초행치레를 차려가지고 신부집까지 행례를 지내러 모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 신랑에게 친정 부모님 배불러 주기 위해 가지고 전답을 받고 자진해가 시집을 갔대요. 처녀로 가가지고 시집집 마당에서 행례를 치렀는데 신랑이 서서 절도 못 할 정도가 부축을 받고 그래 이제 행례를 지냈대요. 그 첫날 밤에 남편을 몸을 보면은 놀래고 겁을 낼까봐 20대 전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딴방을 쓰라 그러니까 그래도 이 집에선 자식을 놓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고 그래도 장가라도 보내놔 놓으면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양자라도 할 수 아니겠나. 그러면은 후실 자손으로 인해서 손은 안 이어도 되고 할라고 장가만 보내려고 이 집에서는 땅을 돈을 주고 보냈고 여인은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진해 가지고 시집을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신부가 병든 남편을 보고 놀래고 겁낼까 봐 첫날 밤에 딴방에 자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내가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저 남편을 평생에 죽을 딴에 남편으로 모시기 위해 가지고 내가 자진해 가지고 친정부모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남편을 내가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되지. 딴방에 살면 그게 무슨 부부냐고. 그러면 첫날 밤부터 한 방에 잤대요. 그 신부가. 그런데 총각 때부터 몸은 언제 약하고 몸에 병은 있고 그러니까 그 안채에는 이제 본체가 있고 바깥에 행랑채에서는 동네 집안 사람들이 항상 그 집 사랑이 와가지고 글을 읽고 그러는데 어느 날 직접 목격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와가 그날 이제 그 축하 문중월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당신네 젊은 시절에 그 집 사랑이 와가 글 배울 때 안채에 시끌벅적 막 야단이 났더래요. 요즘 같으면 차도 있지만은 말 아래 사람들이 말이야 축 늘어진 사람을 얻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 됐나 그러니까 그 남편 병을 살려가지고 직접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 책임과義務를 다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날 그 이제 저 사람들에게 아래 사람들에게 숯불하고 하루를 방 안으로 좀 들러달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참 물하고 그 이제 참 요 조그마한 그 이제 냄비 쏟아고 들라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 숯불하고 이제 또 숯불 하루 하고 그 물하고 이제 냄비하고 방에 들러주고 이제 아무도 못 들어 이렇게 있었는데 방 안을 이제 그러니까 뭐 하는가 싶어서 안 엿보겠어요. 그런데 한참 있어도 기척 소리도 없더래요. 그럼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잠기더래 안으로. 그래 문을 뚫고 들어가니까 숯불 위에다가 냄비에 물을 조금 올려놔놓고 당신 다리를 그 이제 제일 대퇴부 위에다가 명주 세워놓고 꽉 쪼매놔 놓고 칼을 씹히는 칼을 가지고 당신 살찜을 거기에 몇 점을 띄워놓고 그래 이제 쓰러졌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을 뚫고 들어가지고 여자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여인이 남편 병을 살려가지고 자식을 보고 당신 책임과義務를 다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삐져 이어놨는 거를 그냥 버릴 수가 없어. 그걸 딸이 가지고 먹였다는 거야. 남편을 먹였는데 여인의 정성인가 효심인가 어떻게 됐는가 또 이제 참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 18대 17대 종부로 가가지고 18대 종손을 하나 놓고 난 뒤에 몸이 나빠져가 남편은 돌아가시고 평생에 그 아들을 이제 참 기르고 살았는데 아들은 고등학교 이제 또 선생질 하다가 어머님의 불심을 저하기 해가지고 그래 대전에다가 그 이제 그 참 불교 대학을 하나 제가 불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하다가 그 자제분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 옛날에는 연료도 있었고 또 효부도 있었고 그래서 시집에는 17대에 참 양자 하나고 원손으로 내려오던 절손될 집안에 18대 종손을 낳아가지고 19대 와가지고는 아들을 여러 형제를 낳았는데 맏아들은 아버지 유업을 받들고 그 지차 아들은 출가해가지고 지금 스님이 되고 어디서 스님 노릇도 잘하고 계실 거고 그래요. 그런 집안도 있어요. 이걸 왜 그러냐 그러면 옛날에는 여인들이 출가를 하면은 남편을 위해 가지고 목숨도 버리고 또 진짜 참 부모를 위해 가지고 몸을 팔아가면서도 부모 배를 불러주고 또 시집을 가가지고는 자기義務를 다 할 수 있는라고 그렇게 하는 그거를 내가 직접으로 목격했어요. 목격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흘러가는 꿈꾸는 백마가 같은 소리밖에 안 되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분에 대한 칭찬도 좀 하고 아르떼에 대한 칭찬도 해야 되는데 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전이기 때문에 그 이제 참 옛날 여인들의 그 참 지켜야 될 도리와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가정을 잘 지키고 아들, 딸 잘 낳아가지고 참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